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누군가한테는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걸러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제 영상에 반복적으로 달린 댓글들 때문입니다. 제 영상, 심리학 전공자인 내가 사람을 거르는 기준,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주위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 이 두 가지 영상에서 제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걸으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그 대상이 가족일 때는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역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예시는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 할까요? 심각한 폭력이 이어지더라도 부모님이니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멍이 나고 피가 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만 조금씩 꾸준히 물리적 폭력보다 어쩔 때는 더 심각한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설사 물리적인 폭력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폭력이 빈번하고 심각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이 역시 참고 견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서적 폭력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끊임없는 비난과 무시, 혹은 방치, 심각한 욕설, 부모의 지나친 가치관 강요, 마치 아바타처럼 키우는 숨막히는 양육 태도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정서적 폭력을 겪고 있다면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1차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족도 부모님도 걸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변하는 계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문제점을 자각하고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직 심각하지 않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저는 전자를 늘 추천합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소개해 주시는 사연들을 읽어보면 일부 부모님들은 자기에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자식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혹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 분노와 걱정, 두려움을 자식에게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기에다가 심리치료나 정신과 내원에 대한 편견까지 겹치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죠. 쓸모가 없다거나 정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정신과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멘탈을 회복해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생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서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잘 기능할 수 있을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셔도 돼요. 그때는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말들로부터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물리적으로도 저항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혹은 나의 독립이 큰 액션으로 작용해서 부모님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이 아이를 힘들게 했으면 이 아이가 나를 떠나서 살겠다고 말을 할까? 그런 상황의 변화가 이어지고 부모님은 그때 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전문가나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것은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청소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요즘에는 상담 선생님이 각 학교에 배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단 무조건 첫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학생 나이가 됐다고 치면은 아르바이트나 교내 알바를 통해서 독립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혹은 기숙사 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독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론 가족을 떠나서 홀로 자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리적, 정서적 폭력으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은 자유로움을 얻고 여러분들의 잠재성 그리고 장점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 아, 내가 내 스스로도 잘 살아나갈 수 있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도 몰라보게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갈 때마다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안 듣기 때문이죠. 그런 부정적인 요소만 제거해도 우리의 자존감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신림동에 오시기를 추천을 해요. 약간 치안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방값이 가장 싸고 주위에 어떤 상가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바를 통해서라도 이 동네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은 좁고 협소할 수 있어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족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이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기 위해서지 폭력에 노출되면 무력감을 느끼고 늘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물론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의 힘을 매우 크게 생각하고 의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별로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꼭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